예, 뭐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햄이나 소시지 반찬이 있으면 이렇게 먼저 손이 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 나오면 생각나는 게 지난해 10월 즈음에 세계보건기구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 정지주 기자와 나눠볼 주제가 이겁니다. 이 소시지, 가공육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자니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댁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사실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이것을 반찬으로 놔야 하나 말아야 되나. 특히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살짝 데쳐서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 국민의 육류 섭취량을 고려할 때 그 WHO에서 1군 발암물질이라고는 지정했지만 암 발병을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부들 식탁에 올려도 되는 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긴 한데 건강 때문에 꺼려진다면 이렇게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합성 첨가물을 뺀 소시지 직접 만드는 방법부터 시판 소시지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한 대형마트의 가공육 판매 코너입니다. 소시지와 통조림 햄은 물론이고 베이컨, 핫도그, 육포까지 가공육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고기를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 발효, 건조하는 등 조리법도 다양한데요. 그런데 가공육을 만들 때 주로 쓰이는 첨가물이 바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우리 아이들 먹일 건데 과연 괜찮을까요? 아질산 나트륨은요, 이제 보존제와 발색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용량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어린이인 경우에는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부패를 방지하고 소시지 향을 내는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는데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요즘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첨가물을 줄인 소시지와 햄이 인기입니다.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걸 찾게 되더라고요. 관심 표시된 것이 믿을만한 것 같아서 손이 좀 더 가는 편이에요. 과연 먹어도 될지 아닐지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소시지와 햄을 만드는 전문점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소시지 색깔 익숙하지 소시지나 않은데요. 햄 색깔을 내는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기만 가지고 만들면 집에서 끓인 수육처럼 색깔이 하얗게 나옵니다. 소시지 맛을 결정짓는 것 바로 고기겠죠. 첨가물 없이 육즙을 살리려면 고기가 신선해야 하는데 이곳은 도축한 지 4일 이내인 돼지고기만을 사용합니다. 신선한 고기라 양념도 단출한데요. 파프리카, 양파, 소금, 후추를 갈아 고기와 반죽을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방과 물이 결합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제 손의 체온이 이 반죽으로 전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장갑을 이렇게 이중으로 낍니다. 이제 돼지 창자로 만든 소시지 껍질에 반죽을 채우는데요. 이때 껍질을 잡은 손으로 반죽이 일정하게 들어가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반나절 정도 보관하면 고기의 잡내도 사라지고 양념도 잘 뱄니다. 소시지 삶을 땐 온도가 관건 70도 정도 물에서 20분 정도 익혀줍니다. 팔팔 끓는 물에서는 소시지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삶아진 소시지 바로 찬물에 담가 냉각시키면 미생물 번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정도 널어 건조를 해야 보관하는 동안 상하지 않는데요. 드디어 소시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소시지, 과연 그 맛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해서 좋아요. 소세지나 햄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시지,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장, 설탕, 후추, 파슬리를 넣고 만든 양념장에 다진 돼지고기를 버무린 후 부추와 새송이버섯, 대파를 잘게 다져 고기와 함께 반죽합니다. 부추와 돼지고기는 궁합이 좋은 재료라고 하네요. 부추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 아릴 성분과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적당한 크기로 랩에 말아주면 됩니다. 냉동실에서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고 하나씩 꺼내 먹으면 되니까 편하겠죠. 랩을 벗기고 조리하면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겉을 살짝 구운 후 20분간 쪄줍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소세지를 삶으면 염분이 낮아지는데 찌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소금의 양을 적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한 엄마표 소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핫도그도 만들 수 있는데요. 튀김 반죽을 만들기 번거로울 땐 식빵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식빵을 밀대로 밀면 부피가 줄어들어 튀길 때 기름을 적게 흡수하는데요. 여기에 소시지를 넣어서 돌돌 만 후 달걀물과 빵가루를 입혀줍니다. 이제 기름을 둘러 굽어주듯이 튀기고 마지막으로 케첩과 머스터드 소스를 곁들이면 아이들 좋아하는 핫도그가 완성됩니다. 술안주로도 제격인 육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뺀 후 청주에 10분 정도 재워서 잡내를 없애줍니다. 육포가 맛있으려면 양념장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간장과 설탕, 생강, 대파, 그리고 건고추를 넣어서 칼칼함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꿀도 넣어줍니다. 양념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묻힌 후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건조기에 말리시면 바삭하게 말려지기 때문에 건조기로 4시간, 실온에서 4시간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리시면 맛있는 육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육포도 만들기 어렵지는 않죠? 자, 육포로 만든 볶음밥은 어떨까요? 햄 대신에 육포를 넣으면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당근, 파프리카, 육포를 볶은 후에 재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마지막으로 밥을 넣어줍니다. 햄보다 그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집에서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겠죠. 직접 만들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시판 소시지를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조리할 때 데치거나 또 삶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소시지의 첨가물은 물론 염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소가 발암성 물질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소시지를 먹을 때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이제 첨가물 걱정 없는 수제 소시지로 건강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